제1강 서비스업 근로자와 산업안전.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학박사 지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서비스업 근로자와 산업안전에 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이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산업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계돼서 만들어진 재해, 이것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산업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산업재해가 우리 산업 전반에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고용노동부 지금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를 따르면 사망 만인율은 과거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이를 봤을 때 만인율이 2.55에서 1.01까지 많이 절반 이상으로 낮춰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사고 사망 만인율, 이것은 사망 만인율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죠. 이 또한 2003년에는 1.24에서 2015년엔 0.53까지, 이것도 역시 절반 이상이 많이 낮춰진 수치입니다. 다음 전체 재해율을 보신다면, 사고 난 재해율을 보신다면 0.9에서 0.5까지, 이것은 그 추이가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많이 아주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는 줄었지만 역시 재해율은 많이 낮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재해 발생 현황을 우리가 보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관리를 했을 때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에서는 많은 안전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 업종 현황을 보면 서비스 업종 전체가 급격한 외형이 증가한다. 외형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재보 가입 현황을 통해서 보면 실제 전체 산업에서 우리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 수가 49.8%, 또 전체 서비스업의 사업장 수는 65.2%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재해가 발생될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사업장 수는 65.2%를 2016년 기준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가 무려 918만 명,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산업 재해 중에서 과연 우리 서비스업 재해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이걸 봤을 때, 자,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서비스업 재해자가 무려 12.6%가 증가하고요. 이 수치는 전체의 32.8%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서비스업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되는 이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허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서비스업은 워낙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 딱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질 않죠. 워낙 많은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약 7개 정도를 뽑아서 7대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의 7대 업종이 전체 재해자의 무려 88.1%를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서비스업 업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 이 7가지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그래서 건물 종합관리업이다 해서 우리가 어떤 빌딩이나 어떤 건물들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그래서 우리가 AS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도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요. 또 특히 음식 숙박업, 여기서도 우리가 주방 같은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많은 재해들이 여기서도 발생이 됩니다. 또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과 같은 그런 병원이나 우리가 요양원 같은 이러한 보건 사회복지 사업에서도 많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이 이외에 우리가 음식업이라든가 병원 외에도 많은 이런 위생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있죠. 또 교육 서비스업, 기타 사업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7개 정도의 항목을 우리가 이 서비스업 중 7대 재해 업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만 재해를 줄인다고 해도 굉장히 대다수의 재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해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이 법을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은 1개의 법률과 1개의 시행령, 그 다음에 3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법이라고 얘기하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법률상 정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령, 장관령이죠. 고용노동부 장관령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지침이나 규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취업 제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해하거나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무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들을 여기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안에서 우리의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